안녕하세요. 메타버스한 과학 수업의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부천 여울중학교 고준영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대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전시회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거울과 렌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의 조명을 가지고 이러한 빛사진을 촬영을 하였는데요. 아이들은 사진으로 저한테 제출한 다음 패들렛에 사진과 함께 과학적 원리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러한 전시회장을 구성을 하였는데요. 메타버스 기능 중 하나는 특정한 물건에 이미지나 텍스트, 링크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하게 되면 캐릭터가 그 물건에 가까이 가서 상호작용하였을 때 그 첨부된 링크나 이미지를 직접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아서 마치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면서 작품을 관람하고 투표까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학년 전체의 작품을 한 공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작품 앞에 가서 상호작용 키를 누르면 그 사진을 관람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패들렛도 이 메타버스에 첨부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작품 관람 후에 본인이 감명 깊었던 또는 과학적 원리가 잘 적용된 작품의 투표까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러한 전시회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실시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작품을 수용하는 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 작품을 관람할 때 본인 학급의 작품뿐만 아니라 학년 전체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서 조금 폭넓은 시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대면에서 전시회를 실시할 경우 아이들이 한 작품에 몰리면 다른 친구들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투표를 하게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 투표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전시회를 실시한 결과 하나의 작품에 몰리게 되어도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고 그 다음 투표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 소심하게 참여하는 친구들도 이 공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대단원 정리 활동에 이 메타버스를 활용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직소 모형 모듬 활동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서 사용하였는데요. 먼저 대단원은 여러 가지 중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단원을 5개의 주제로 잘라서 5명이서 그 주제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조제를 맡은 친구들끼리 전문가 모듬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전문가 모듬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같은 전문가 친구들끼리 상호작용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메타버스 기능 중에 하나는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직접 대화는 아니지만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젠보드를 조금 연동을 시키면 화이트보드 기능을 사용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주제의 전문가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가물가물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그런 링크 첨부 기능을 활용하여서 이런 유튜브로 짤막하게 정리된 영상을 첨부해서 그거를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보더라도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요한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는 띵커벨의 워크시트 기능을 또 첨부를 하여서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문가 모듬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노트북만 펼쳤기 때문에 노트북을 덮고 본 모듬으로 다시 돌아와서 서로 돌아가면서 본인이 맡았던 주제를 설명하는 이런 구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시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시면 들어가면서 주변의 환경이 어두워졌죠? 이것이 메타버스에서 그 공간 안에서 친구들과만 대화되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첨부함으로써 그 친구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렇게 워크시트 기능을 활용하면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여러 번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어떤 부분이 맞고 틀렸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글 잼보드를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면 채팅을 통한 글을 통한 상호작용 말고도 그림을 그려서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직소 모형 모둠 활동을 메타버스에서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모둠에서 전문가 모둠, 전문가 모둠에서 본 모둠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메타버스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한다면 이동을 최소화해서 접촉을 피할 수 있고 또 이동하는 시간에 모둠 활동을 좀 더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메타버스에 첨부됐던 유튜브 링크라든지 아니면 워크시트 기능을 통해서 이 부분에 조금 자신이 없거나 본인이 그 주제를 맡았는데 자신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에게 비기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정리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활동을 실시하였는데요. 이 문제풀이 활동도 메타버스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게임과 같은 맵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팝업된 것을 상호작용 키를 눌러서 보면 제가 여기에 첨부해 놓은 문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해당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저 통로를 막고 있는 벽에다가 입력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리면 문이 안 열리게 되고 맞추게 되면 문이 열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번 역할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역할의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조금 다르죠?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입력했을 때 틀리면 저렇게 팝업창이 뜨면서 안 열리게 되고 맞추게 되면 열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풀이를 왜 메타버스에서 실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선생님들께서 보셨겠지만 번호의 역할마다 문제가 달랐잖아요. 그게 사실은 난이도를 다르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1번 역할부터 5번 역할까지 있었는데요. 1번 역할이 가장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5번으로 갈수록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둠 내에서 이 단원에 조금 자신이 없고 또는 배움이 느린 친구들은 1번 역할의 문제를 맡아서 풀어감으로써 본인도 무언가를 해내는 성공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배움이 빠르거나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이 5번 역할을 맡아줌으로써 본인이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년 말에 이 메타버스 활동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문제풀이 맵과 조금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문제풀이 맵은 바로 앞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하게 되는데 이 방탈출은 실제 우리가 방탈출하는 것과 똑같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입력한 다음에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직접 문제를 찾고 말풍선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풀고 정답은 통로를 막고 있는 벽에다가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방탈출을 하는 것처럼 구성을 하였고요. 숫자로만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 아이들이 찍는 경우가 많아서 한글로 답을 쓰는 경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빅뱅 이런 단어, 중요한 단어를 아이들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로 넣어두었습니다.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런 맵에 한꺼번에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제 보상까지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학년 말에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학년 말이라고 하면은 또는 학기 말이라고 한다면 기말고사가 다 끝난 시즌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어려워하고 학습에 흥미도 되게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진도는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하기 싫어해서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이 메타버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문제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선생님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그 교과서 페이지를 찾아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이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에 들어가신 선생님이 3분이 계셨는데 3반이 동시에 이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반이 동시에 이 공간에 들어와서 수업을 했었고요. 왜 경쟁심이라는 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반이랑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반이 저 반만은 꼭 이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맵에서 보상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쟁심과 이 보상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시험이 끝났음에도 조금 학습 의욕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평소에 열심히 안 하던 친구들도 와 빨리 찾아 몇 페이지 빨리 찾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 메타버스를 학년 말에 활용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례를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 교과를 주제로 제가 발표를 시작했지만 모든 교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관심이 있었던 선생님들께서는 꼭 적용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